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떤 직업이 없어질까 살아남을까 이것만 얘기하죠. 하지만 그건 중요한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AI로 바뀌는 건 직업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거든요. 말 그대로 혁명이 시작된 거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엄청나게 바꿔놨다고 하지만 AI가 바꿔놓을 수준은 그 이상, 아니 한계가 없다고 봐야죠. 대부분 AI로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인간은 이제 AI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AI로 뭐든지 해낼 수 있는 AI 인재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인재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놓겠죠. 여행 가서 인생샷 남기려다 싸우고 돌아온 경험 있으신가요? 오빠, 나 왜 이렇게 찍었어? 늘지 않는 사진 실력 때문에 진땀 흘릴 때 카메라만 켜면 투명한 가이드라인이 나타나 위치부터 구도까지 다 알려주는 앱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사진 못 찍어 서러운 이들을 위한 여행 테크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데요. 근데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한 사람이 생명공학을 전공한 헌병 장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코딩 한번 해본 적 없던 비전공자가 어떻게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회사를 창업할 수 있었을까요? 전공자에게도 막막하다는 AI 창업의 벽이 비전공자에게도 희망의 다리로 바뀌는 곳. AI 창업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그곳에서 펼쳐진 놀라운 성장과 반전 스토리.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사관학교 조기 졸업생, 지금은 여행 테크 스타트업 패스트웨이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균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저희는 여행의 불편함을 기술로 줄이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포토스팟과 문화재 스팟을 알려주는 스픽이라는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행의 불편함이라면 어떤 불편함을 말하는 건가요? 인스타를 보면 예쁜 여행 사진들이 많잖아요. 근데 막상 그 장소에 가보면 정확한 위치, 그리고 정확한 구도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해시태그를 뒤지고 후기를 찾아봐도 딱 그 사진처럼 찍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 문제를 위치와 구도까지 한 번에 안내해주는 서비스로 풀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앱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사용자가 앱에서 예쁜 사진 하나를 고르면 첫 번째로 그 사진이 찍힌 정확한 위치까지 앱 내 내비게이션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 장소에 도착하면 카메라 화면에 선택한 사진이 반투명하게 오버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내 친구나 연인이 서면 거의 똑같은 구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 못 찍는다고 혼나는 남자친구들, 이거 하나면 예쁨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공학 전공이라고 들었는데 왜 AI 창업을 꿈꾸게 되셨나요? 네, 저는 생명공학 전공이고 졸업 후에는 해군 헌병 장교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대위로 전역을 했고요. 군생활 하다 보니 2년마다 부대를 옮기면서 제가 했던 일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열심히 할 거면 내 이름으로 남는 일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AI 창업을 위해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광주가 고향이고 광주가 그때도 지금도 AI 도시를 강하게 밀고 있는 곳이었어요. 광주에서 지원받은 교육을 통해 성장한 창업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무엇보다 인공지능사관학교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제 창업으로 연결하는 데 특화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템을 찾고 AI 기반 스타트업으로 키우자는 목표로 입교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교육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 AI 쪽은 완전 문외한이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인공지능의 기본 베이스를 쌓고 창업 멘토링을 통해 지금의 이 아이템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아이템을 정리해서 특허 출원까지 해본 경험,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실전형 피드백, 이게 나중에 투자나 지원 사업에 도전할 때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CES에도 초대되셨는데 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 아직 대박났다고 하긴 이르지만 2025년 6월에 창업해서 벌써 4명을 채용했고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면서 매출도 본격적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6기 비즈니스반 수업도 들으면서 거기서 배운 툴과 내용을 팀에 바로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AI를 배우고 싶지만 아직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인슈타인 말 중에 한 번도 실수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움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차피 앞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AI를 배우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럴 거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도전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낯설지만 두 번째는 덜 어렵고 세 번째는 익숙해지거든요. AI는 언젠가 우리의 일상이 될 거니까 지금이 한번 해볼까? 하고 움직일 타이밍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일상의 작은 불편함을 놓치지 않고 AI로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AI 인재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추억, 화분장으로 간직하고 싶지만 내 손만 닿으면 선인장도 말라 죽는 식물계 저승사자라 고민이라고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물 주세요. 햇볕 쬐게 해주세요. 식물의 마음을 읽어주는 AI 센서가 알아서 척척 관리해주는 스마트 화분장이 있으니까요. 좋아요가 저절로 나오는 이 기술은 분명히 전공자가 개발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농업경제 전공자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코딩의 기초도 몰랐던 문과생이 AI 인재로 변신한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사랑했던 반려동물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기술로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사관학교 수료 후에 광주에서 신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하고 있는 정재윤입니다. 현재 어떤 AI 서비스를 출시하셨나요? 저희는 반려동물 화분장을 스마트 화분과 결합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뒤 화분장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식물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죠.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센서 AI 기반 스마트 화분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템 중 왜 반려동물 화분장을 선택하셨나요? 최근에 반려동물 장래 문화가 합법화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래 이유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방식이 화분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물 관리 실패율이 높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스마트 기술을 결합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인공지능은 어렵지 않다라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공이 농업경제학과라 AI를 다루는 것에 제한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데이터 분석, 모델 적용, 센서 활용 기술들을 접하면서 이걸 우리 사업 아이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AI를 활용해 창업할 수 있다는 감각이 생긴 게 저에게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스마트 화분에서 AI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공기 중 온도, 습도, 토양 수분, 광량 센서 데이터를 AI가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생육 최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사용자는 앱에서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식물이 잘 자라야 화분장의 가치가 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더 확장할 계획도 있나요? 네, 저희 신흥은 화분장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닙니다. 장래 이유뿐만 아니라 사료 정보, 유해 성분 검출, 반려동물 산책 플랫폼, 그리고 마지막 장래까지 반려동물 전 생애를 케어하는 원스톱 반려동물 라이프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술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사랑과 기억까지 가꿔주는 따뜻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무튼 AI 허성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바로 광주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성범님 여기 어딘지 알고 계셨어요? 당연히 알죠. 여기 써져 있는데요?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라고. 사관학교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떠올라요? 사관학교 하면은 제 주변에 막 육사나 공사관 애들이 있어서 좀 군대? 이런 느낌이 조금 있긴 해요, 이름에서. 들어봤어요? 이야기는? 아, 당연히 들어봤죠. 요즘 좀 유명하긴 하니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인공지능 인재들을 길러내는 요즘 국내에서 제일 밀어주는 교육기관이고, 근데 이제 학문 위주가 아니라 진짜 실무 위주로 기업들이 선도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걸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출신 친구들이 요즘 취직도 굉장히 잘한다 그래가지고 업계에서는 좀 유명합니다. 바로 가보실까요? 먼저 이곳에서 제가 해야 할 지령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수업 시간표를 작성해 드렸는데요. 네. 저 1교시에는 저희 컴퓨터 비전과 관련된 수업을 들으실 거고요. 형식은 간단하지만 내용은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은 엄청난 시간표를 지령으로 받고 말았습니다. 대학교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갑자기. 이제 인공지능 사관학교에 계신 동안에는 허성범 님도 허성범 님이 아니라 허성범 교육생이라고 허성범 교육생.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이 약간 사관학교다 보니까 호칭이 군대식이군요. 교육생. 좋습니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같이 오늘 교육생으로 수업 들으실 건데 네. 홍범님 같이 좀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혹시 저희 방송. 같은 교육생이신가요? 네. 우와, 종쳤다. 이거 어떡해요? 신입교육생인 저를 위해 보내주는 이런 저음의 환호, 낯설지만 소중하네요. 덕분에 부끄럽긴 해도 긴장은 좀 풀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 옮겨 다니면서 다 모든 수업을 다 같이 듣는 거예요? 같은 반 친구들은? 저희는 이제 컴퓨터 비전을 주로 배우고. 어? 분야가 달라요? 네, 이제 반마다 분야가 달라서 이제 네. 그 반에 맞춰서 수업을 다 듣는. 아, 그러면 컴퓨터 비전 반 친구들은 컴퓨터 비전을 주로 배우는 분들이신 거군요? 그렇죠. 와, 그럼 이 비전만 그렇게 들고 판다고요? 오, 대박인데? 오. 놀랍게도 인공지능 사관학교에는 적합도와 취향별로 나뉜 총 7개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교육생들은 이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매주 듣는 거예요, 이렇게?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 단계. 그럼 거의 배울 만큼 배우셨겠는데?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오. 좀 이따 그럼 제가 질문하면 다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진짜요? 네. 오케이. 오, 완전 자신 있으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분들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입생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수업은 공간 주파수의 데이터 전 처리 요소들을 가볍게 한번 다뤄볼 거예요. 자, 컴퓨터 비전에서 이야기하는 처리는 사실은 뭐와 뭐를 처리한다라고 배웠었죠? 화소와 영역을 처리한다라고 배웠었죠. 화소와 영역. 비전에서 이야기하는 공간 주파수,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배경이랑 사람이랑 구분을 해야 되겠죠. 방송 같은 경우로는 크로마키 통해서 사람은 놔두고 배경은 날릴 거잖아요. 그것처럼 표현하고 싶은 요소를 남기기 위한 기법 중에 한 가지예요. 네. 근데 네. 제가 비주얼 트랜스포머를 써본 적은 없지만 NLP에서 써봤을 때 트랜스포머 특징상 데이터셋 규모가 엄청 컸어야 했단 말이죠. 맞아요. 비전 트랜스포머 동일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인 패턴 자체가 거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커요. 그러면 이걸 좀 더 디테일을 줄이고 싶겠죠. 그러면 그런 모델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나? 네, 있고 연구되고 있어요. 아, 그걸 또 만들고 있는. 그렇죠. 근데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쓰는 자원 양은 트랜스포머가 더 적죠? 이게 어떻게 컨볼루션 필터를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비전은 한 가지 키워드가 중요해요. 뭐가 있죠? 임베디드화. 임베디드화. 그렇죠. 비전은 모델 경량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 중요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원리인지 이해되셨죠? 네.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종쳤는데 질문하는 건 진짜 극혐인데 일단 내가 그런 사람이 되다니. 열정적이셔서 생각보다 놀랐습니다. 얼굴은 이제 공부를 안 하게 생겼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똑똑하셔서 놀랐습니다.
근데 CNN 배울 때 막 네. 어쨌든 분류 모델이니까 레스넷 이런 거 같이 배웠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비전 처리할 때 잘 안 쓰나 봐요. 아니요, 레지넷도 쓰죠. 저도 전공자를 꽤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곳 수업의 특징이 설명은 쉽지만 내용은 깊고 예시는 디테일하게 알려주셔서 들을수록 궁금한 것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오늘 수업 괜찮으셨나요? 안 배운 거 배우니까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학부 때 생각도 좀 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계속 들으셔야 되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나는 또 다음 수업을 향해 떠나야 하는 거죠. 이제 서비스 개발 A 수업이니까. 쉬는 시간이 짧다 보니 새로운 메이트들을 만나자마자 얼른 교실부터 찾아가는 중입니다. 절반 여기입니다.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는 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B라는 회사에 취업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팀장님이나 대표님이 자 이번에 우리 프로젝트 따냈다 열심히 해보자. 그 전에 했던 C회사가 만든 프로그램 가져와서 우리가 수정 보완하면 되겠지. 편할 거야 이미 있어. 봤더니 개발 언어가 다릅니다. 개발자들이 야근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 중에 가장 1위는 뭐냐면 코드를 이해 못해서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왜 돌아가지? 이게 왜 안 되지? 왜 되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짜놓은 코드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바로 스프링을 만들게 됩니다. 수업 재밌다. 재밌어요? 너무 친절해.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거 한 줄로 설명하고 끝나요. 프레임워크는 이런 거다. 바로 이론으로 넘어. 배울 게 많아야지. 스프링 단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봄일 수도 있고 스프링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왜 스프링이라고 지었을까 이분이? 개발자들에게도 봄은 온다? 오! 거의 90%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자의 이미지가 있죠. 흔한 이미지. 여러분들 개발자면 어떤 생각 나나요? 신혁이. 네? 거북목이요? 냄새 나요. 냄새가 나요? 잘 안 씻고 다녀. 아닙니다. 이거 개발자들이 들으면 난리 납니다. 아니, 제 얘기. 나의 이야기. 이전까지는 제대로 된 프레임워크가 없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개발자들의 겨울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맞았잖아. 개발자들에게 봄을 선사하겠다. 야근을 덜 시키겠다 해서 이름을 스프링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나왔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우리 지금 여기 네네. 근데 지금 이 스프링 AI가 최신 LLM 모델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개발된 건가요? 스프링 AI는 아예 그냥 스프링 서버 안에서 LLM 모델을 쓸 수 있게끔 만든 기술입니다. 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프레임워크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구나.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진짜 막 나왔어요. 1.1 버전. 새 거네, 새 거야. 새 겁니다, 새 거. 그래서 이제 막 나왔고 이제 점점 이 스프링 AI는 좀 많이 발전할 것 같고 예전에는 서버 2개가 하나의 서버로 활용하면 속도는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10분 쉬었다가 좀 더 해볼까요? 네. 네? 전 충분한 것 같아요. 저도 그만 들을래요. 스프링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됐어. 진짜요? 너무 친절하셔. PPT가 한글이다? 귀해. 진짜로. 또 강사님이 여기가 비전공자도 많으니까 일부러 더 천천히 좀 하나하나 그 세세하게 알려주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배우면 안 까먹을 것 같아. 매번 까먹긴 했어. 아니야, 안 까먹어야지. 이렇게 했으면. 근데 확실히 더 잘 들어오긴 해 저렇게 비유해주시니까. 그렇죠. 실제로 인공지능 사관학교에는 전공자보다 비전공자 교육생이 많았는데요. 무려 80%가 비전공자라고 합니다. 요즘은 AI가 사실 도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구를 어떻게 잘 쓸까라고 해서 오히려 메리트는 비전공자들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 분야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으니 AI를 이용해서 새로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은 거죠. 오늘 이렇게 수업 끝인가 봐요.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하루 8시간씩 듣지? 대단한 사람들이야. 여기는 뭐지? 카페 AI. 수업이 다 끝났는데도 남아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뭐해? 집에 안 가?
보내줘야 가지. 맞지? 맞지. 뭐 하고 있었는데? 프로젝트 하고 있었지. 집에 못 가는 거구나.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다. 그치. 저녁은? 우리 시켰는데 같이 먹을래? 내 것도 있어? 네, 원래 2개 먹는데 하나 줄게. 아 그래? 저거는 뭐야? 스트레스 인형이야? 이거? 그냥 스트레스고 여기 있으면 스트레스가 꽤나 쌓여서 뭐가 제일 스트레스야? 우리 강하게 키우시는 분이 있어. 항상 뭐지 그 성장은 고통을 수반한다는 말을 계속 맞는 말. 사실 이런 개발은 밤새고 머리 깨지고 눈물 흘리고 잠 못 자고 하는 것만큼 빨리 느는 게 없는 것 같아. 결국 뭐 못하면 못하는 거니까 해내야 되는 거니까. 해야지 무조건. 안 되면 어떻게 해내야지. 해야지. 될 때까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 그래도 AI 있어서 좀 수월하지 않아? 아니 라떼는 이런 말 안 하고 싶지만 우리 때 GPT 이런 거 없었어. 그래서 진짜 기탑 뒤져가면서 레딧 봐가면서 에러 텐서플로우 그거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 좋을 때 배운 거야. 우리 너무 좋았어. 우리 좋을 때 배운 거야. 짜증나. 열받아. 꽤나 성능이 좋지? 프로젝트 어떤 거 하고 있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이라도. 아 조장님이셔? 조장님 설명. 아 뭐야? 오션 기술을 활용해서 명함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작하고 있어. 맞아. 이렇게 기업 정보 뜨고 여기다가 해시태그 넣고 수정하고. 됐다. 이렇게 떠. 지금 전화번호 제대로 인식 안 됐다. 했는데? 됐구나. 됐어.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발언 위험해. 사용자들이 바로 직접 쓸 수 있는 서비스 개발하니까 좀 재밌는 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왜냐면 컴공 때 과제 생각해보면 진짜 이게 뭐지 싶은 걸 하잖아. 그치. 알고리즘을 구현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다 가버리니까 아무래도 좀 계속 재미가 없지. 우리 OS 수업은 진짜 미니 OS를 하나 만들었거든. 아 진짜? 그게 여러 명 보내지. 자퇴 마렵게 한 수업이었어. 진짜 유명. 그 사람 인기가 있어.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심각한 게 아니라 약간 유머로. 그만큼 빡세다. 그리고 몇 개의 산들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 산 중에 하나를 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이 참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몇 개를 지나야 돼? 한 10에서 12개 정도 지나면. 10에서 12개? 지금 몇 개 정도 지난 것 같아? 아직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래? 산 중턱이야? 아직 한 10에서 12개 지나면 완벽한 그게 될 수 있어. 답이 왔어. 와, 드디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행복해. 정말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대단하긴 하다. 솔직히 8시간 수업 듣는 것도 힘들 텐데 끝나고 남아서 프로젝트까지 하고 공부도 더 하고 간다고 하니까 사관학교라는 말이 어울리긴 해. 좀 빡세.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인제 맞지. 우리가 되어가고 있지. 되어가는 중. 사관학교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 재홍이는? 회사를 다니다가 언제쯤 내가 역량이 어느 정도 차면은 돈도 모으면은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서비스라든가. 원래는 풀스택 개발자 가려고 했었는데 와서 하니까 왜?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와서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지금 프론트로 빠지려고 하고 있어. 프론트 개발자? 벌써. 잘할 수 있어. 근데 열심히 하면 돼. 그 개발은 진짜 막 재능도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누가 많이 해보고 내가 이렇게 노하우가 많은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 이렇게 밤새는 시간들이 모두 자산이 될 거다. 정말 느낍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안정화되고 나면 난 우리가 알던 기술이 다 새로 그 위에 뭔가 건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AI가 대세다, AI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AI를 응용할 수 있는 응용만 여기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갖추고 각자 내가 관심 있던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가 이 AI라는 새로운 땅 위에 어떻게 건설될까를 먼저 선점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AI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지만 그게 끝나면 이 AI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응용 기술의 시대가 열릴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배웠던 걸 잘 기억해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창업을 해서 우리나라를 좀 빛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너무 좋아.
AI는 기술이라기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 그리고 어찌 보면 저희가 겪고 있는 그 방식에서 AI와 접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AI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탐구 정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도전을 하고 그 기술을 실제로 사용해서 하나라도 뭔가 내 삶을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더 좋은 실전형 인재로 뭔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피곤해요. 오랜만에 수업을 연달아 들었더니 피곤해요. 어떠셨어요? 수업 들어보니까 우리 광주 인공지능학교. 확실히 저는 좀 재밌게 들었고, 근데 여기서 배우는 이런 교육들이 너무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AI에 대해서 원론적 이해를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활용을 다양하게 할 줄 아는 게 본인이 스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기 위한 교육을 잘 해준다고 느꼈어요. 만약 AI 쪽 커리어 이직을 꿈꾼다면 너무너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잘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아, 재밌었다. 오늘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돌아간 후에도 오랫동안 이곳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벌써 5년의 세월이 지났고 5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노하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6기 학생들을 뽑아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또 경험치가 녹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커리큘럼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숙제들, 과제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과정에서 배운 학생들을 결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제 자기 배운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가장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다른 과정보다 강점이다, 특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바쁜 신입교육생 2일차입니다.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를 많이 했더니 딱 기절했습니다. 집 가자마자. 둘째 날쯤 되니까 벌써 익숙한 느낌이 좀 드는데 오늘 수업도 어떤 내용일지 좀 열심히 들어봐야죠. 가보실까요? 오늘의 나의 짝꿍이 또 있을까? 누가 있나 한번 볼까요? 카페? 놀랍게도 아무도 없다. 9시는 다들 수업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아무도 없는 게 이해가 된다. 너무 졸려. 저는 대학교 때도 9시 수업은 진짜 안 들었는데. 그때 빼꼼하고 나타난 한 사람. 누굴까요? 맞습니다. 오늘 혹시 저의 짝꿍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기업 연계 프로젝트 데이터 들어왔는데. 네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기업 연계 프로젝트라고 그 외부 그 현업자분하고 또 멘토링을 받는 수업이에요. 좋다. 네네. 공짜 멘토링? 좋은데? 그런 것도 황금 정보니까 네네네. 다 들어봐야죠. 이 수업은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팀별로 멘토링을 받는 수업이었는데요. 이거 미팅 주소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네. 이거 일단 화상님 들어오셔야죠. 이 수업은 국내 최고의 AI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멘토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팀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큰 주제는 버스, 지하철, 승하차, 승차하차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뭐 이제 시간대별로 또는 뭐 여러 가지 노선별로 혼잡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승차 인원, 사차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또 시각화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실전 프로젝트를 하면서 멘토링도 받는 그런 단계군요. 네. 조사해 보니까 4월달 이벤트성이 제일 떨어져서 서울의 4월과 광주의 4월을 가지고 비교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배차를 할 때, 버스나 기차 같은 걸 배차를 할 때는 가장 돌발적인 상황이 없는 걸 토대로 배차를 한다고 하면, 그게 정책이라고 하면 4월 달 것만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사관학교에서는 국내 최고의 AI 기업 현직자 멘토들과 함께 무려 520시간의 오프라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멘토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기업에 계셨던 분들이 실무 경험 갖고 멘토링 해주는 게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멘토링을 진행하고 계신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인 개발자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을 때도 본인의 프로덕트나 웹 서비스를 만들어서 출시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일을 훨씬 잘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출시해보고 그 시장 평가를 분석해보는 거기까지 가는 걸 주안점으로 두고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임무님 체감하고 계신가요? 네, 기업 연계 프로젝트 자체가 저희가 하고 있는 걸 바로 보여드리고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성범님처럼 저희가 유튜브만 보다가 옆에서 직접 보는 거랑 그런 느낌은 똑같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질문할 수 있고 어떤 걸 준비해라,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바로바로 알려주시니까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주변에 데이터 분석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걔네들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잘 이해시키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업무는 어떤 논리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되고 그걸 누군가한테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 게 주 목적이니까 그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을 늘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기업과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전형 AI 인재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키워줄 AI 인재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며 성장하고 있을까요? 만약 내가 뭐든지 말만 하면 척척해주는 나만의 AI 비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근 끝! 워라벨 시작을 가져다줄 직장인의 로망이니 기술. 천재 개발자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사실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건 복잡한 모델을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 모델을 서비스에 최적화하는 것인데요. 이 사실을 꿰뚫어보고 실전형 인재로 급성장 중인 한 예비 개발자의 똑소리 나는 성장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자연어 처리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황민준입니다. AI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꼭 이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와 LLM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걸 보면서 지금이 배워야 할 가장 좋은 시기라는 확신이 들었고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 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분야였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재미도 느끼고 AI가 가진 가능성을 직접 체감하면서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저는 LLM 에이전트 개발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요즘 챗봇이나 자동화 서비스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보다 기존 모델을 어떻게 잘 가공하느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현재 존재하는 LLM을 현장에 맞게 최적화하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일에 더 큰 흥미를 느낍니다. 고객센터 자동화, 추천 시스템, 정보 요약 서비스, 업무 자동화 에이전트 등 LLM 기반 기술은 앞으로 더 많은 산업에서 쓰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성장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기업도 관심이 있지만 저는 특정 회사보다는 AI 기술을 실제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든 LLM을 기반으로 한 실용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개발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AI를 공부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무엇인가요? 저는 LLM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우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활용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존 모델을 어떻게 조합하고 사용자 목적에 맞게 설계하며 서비스로 연결하느냐가 실제 산업에서는 더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실습 중심 교육 덕분에 저만의 기술 방향성과 장점을 찾을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도 명확해졌습니다. 도전을 고민하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AI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기초부터 단계별로 따라갈 수 있어서
비전공자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환경입니다. 특히 자연어 처리나 LLM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처럼 모델 자체보다 모델을 활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께는 도전하시면 분명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로 꿈의 한계를 벗어나 무한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AI 인재들의 탄생을 응원합니다. 고장난 가로등, 길가에 쌓인 쓰레기, 밀어넣기 귀찮아서 그냥 지나쳤던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사진 한 장만 찍으면 AI가 알아서 문제를 분석하고 담당 부서에 신고까지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요? 해커톤 대상에 빛나는 우리 동네 민원 서비스, 우리 동네 리포트. 놀랍게도 이 똑똑한 서비스를 개발한 건 코딩이 뭔지도 몰랐던 농대생이라는데요. 처음엔 기초용어도 몰라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막막함과 두려움이 꾸준함과 노력을 만나면 자신감과 실력으로 바뀐다는 걸 증명한 한 노력 천재의 감동적인 성장기.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광주 인공지능상원학교 수료생 조수현입니다. 저는 농대를 졸업했고 전공과 완전히 다른 분야인 AI에 도전했습니다. 2025년을 지나면서 AI가 필수 역량이 되겠다고 느꼈고 정식으로 공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가 모두 낯설었지만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쌓아가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실력 급상승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사실 특별한 비법보다는 그냥 매일 꾸준히 한다는 기본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AI는 한 번에 이해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반복, 복습, 실습이 가장 중요한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교하면서 늦게까지 코드를 돌리고 다시 복습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제게는 그 꾸준함이 가장 큰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해커톤 대상을 받은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저희 팀의 프로젝트는 우리 동네 리포트로 시민이 사진 한 장만 업로드하면 AI가 문제를 분석하고 담당 부서로 민원을 전송하는 AI 기반 민원 신고 서비스입니다. 아이디어 기획부터 모델 적용, 프로토타입 제작까지 직접 다 해보면서 AI가 사회 문제 해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겠구나, 그걸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상을 받았다는 점도 영광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협업, 문제 해결 경험이 더 값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처음 몇 주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들, 처음 만지는 코드, 뭐가 뭔지 몰라서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사님들이 꼭 필요한 시점에 조언을 해주시고 동료들도 서로 모르는 부분을 도와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덕분에 어려웠던 구간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에이전트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사용자의 습관, 패턴, 요구를 분석해 사람들을 대신해 필요한 일을 처리해주는 일종의 AI 개인 비서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 원래 전공이었던 농업과도 연결해서 스마트팜이나 데이터 기반 농업에서도 생성형 AI를 접목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시작이 두려운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AI가 어렵게 들려도 막상 시작하면 나도 할 수 있네 하는 순간이 분명 옵니다.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저도 그 한 걸음 덕분에 인생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AI 인재들을 키워내는 교육기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AI 생태계인데요. AI 생태계가 잘 갖춰진 곳에 AI 인재들이 성장하고 모이는 이유는 연결은 밀도에서 나오고 그 연결에서 바로 혁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AI 생태계는 학교, 스타트업, 대기업, 정부기관을 도시라는 좁은 영역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해 자본과 인프라, 인재가 집중된 최고의 AI 거점 도시를 완성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AI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이곳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와, 저는 그 F1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한번 어떤 모습일지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제가 듣기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국내에 지금 이 규모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여기 한 군데 뿐이고요. 저게 그 시뮬레이터인가요? 아, 네, 맞아요. 지금 이 안에 실제 차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야? 아, 저 안에 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차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저도 한번 타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한번 체험하러 가보실까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같은 최첨단 실증 환경과 장비는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연구소이자 실험실로 만들어주는 AI 생태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와. 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제 차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360도로 이제 도로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런 거구나. 헐. 와, 이게 진짜 차체네요, 보니까. 저 탑니다. 오, 좋아. 진짜 도로 같다. 우와. 이렇게 돔 형태의 시뮬레이터가 레일을 따라 움직이면서 실제 운전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금 설계하면서 바로 좀 낮으로 바뀔 거거든요. 오. 아이고, 이제 낮이네.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하고 페달 안 해도 애가 주행을 할 거예요. 오. 여기가 눈이 오는 상황에서 사고 상황 같은 거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어떻게 차가 작동하는지 그리고 운전자는 어떻게 느끼는지 같은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오, 난리네. 아, 사고가 막 났네. 아, 그 사고 나기 전에 피한 거군요? 네, 맞아요. 지금 빙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행을 해보시면 처음보다 바닥에 미끄러움이나 이런 게 좀 재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 그러네. 우와. 아, 이런 것도 재현이 되는구나. 시나리오가 종료되었습니다. 대기하여 주십시오. 이게 은근 멀미가 좀 있네요. 이게 멀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 3번 정도 좀 타면은 좀 적응되나요? 네, 적응이 돼요. 야, 이거 참 기술이네요, 이것도. 이렇게까지 좀 리얼하게 체험을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너무 어지러워요. 느낌이 어땠어요? 아, 근데 진짜 리얼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되나 싶을 정도로 리얼한데, 멀미 나요. 확실히 막 저항감 막 이렇게 운전할 때 이런 역학의 느낌은 좀 덜 하긴 하는데, 그래도 빙판길 미끄러움이나 극제동할 때 몸 쏠리는 거나 그런 게 다 느껴져서 되게 신기했어요. 또 데이터 수집용으로는 충분할 것 같아요. 재밌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어. 지난 5년 동안 광주에서는 AI를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가 되어 왔고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여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쟁력 있는 하나의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토양이 이미 갖춰졌기 때문에 향후에도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는 광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8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수료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6기 교육생 여러분,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AI로 세상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수료생들의 노력과 고민의 시간들이 인정받고 축하받는 모습을 보니 교육생으로 잠깐 같이 했던 저도 뿌듯하고 기쁘네요. 어느새 대한민국 AI 인재로 새로운 시작 앞에 선 여러분의 도전과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도 함께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슌다르 피차이는 AI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작동하고 있는 가장 심오한 것들 중 하나이다. 불이나 전기보다도 더 심오하다고 말이죠. 실제로 이제는 혁명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질 만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AI. 아무튼 AI가 함께하고 바꿔갈 우리의 일상과 미래, 대한민국의 수많은 AI 인재들이 있다면 그 끝은 어쩌면이 아니라 당연히 해피엔딩 아닐까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제 뇌를 이식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 AGI라고 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AI를 쉽게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순수했던 의대생의 마음에서 이제 기술자를 넘어서 이제 사업가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더 넓은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